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서연이는 평소처럼 사무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고 날카로웠다. 오늘 저녁, 그 계약서 때문에 만나야 해. 8시, 강남 빌딩 지하 주차장. 발신자는 서유리. 연희의 사업 라이벌, 그리고 그녀가 가장 증오하는 여자. 아니, 증오라고 하기엔 그 감정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너무 복잡했다. 연희는 30대 중반의 CEO였다. 그녀의 회사는 한국 전통 한지와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패션 브랜드로 유명했다. 한지웨이브라는 이름처럼 부드럽지만 강인한 이미지를 팔아치우는 사업. 반면 유리는 경쟁사 실크문의 수장으로 실크와 한국 전통 자수로 고급 의류를 만드는 여자였다. 두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놓고 지난 2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광고 전쟁, 공급망 방해, 심지어 직원 이직 유도까지. 연희는 유리를 그 독사 같은 년이라고 불렀지만 밤에 홀로 있을 때면 그 여자의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저렸다. 강남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연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를 맞았다. 우산도 없이 검은 코트만 걸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리가 서 있었다. 긴 코트 아래로 드러난 다리 라인, 그리고 그 익숙한 향수 냄새. 늦었네. 서 사장. 유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눈빛은 장난기 어린 도발이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계약서나 내놔. 연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 계약은 중요했다. 한 지하철역 개발 프로젝트의 패션 공급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내년 매출이 달라진다. 두 여자는 주차장 한 구석, 콘크리트 기둥 뒤로 자리를 잡았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서류를 펼치고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가격으로는 안 돼. 내 쪽이 10% 더 올려. 유리가 펜을 쥐고 적으며 말했다. 연희는 이를 갈았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우리 쪽 실크 공급이 끊어지면 내 브랜드가 먼저 무너질 텐데.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다. 유리는 웃었다. 항상 그래? 내가 나를 이기고 싶어 미치겠다는 표정이 재미있어?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 지진은 아니었다. 빌딩 전체를 흔드는 진동. 서울은 가끔 이런 인공지진 같은 공사 소음이 있지만 이번은 달랐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지더니 갑자기 불이 꺼졌다. 어둠이 주차장을 삼켰다. 뭐야 이게? 연희가 소리쳤다. 유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겼다. 비상등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두 여자는 콘크리트 벽을 더듬으며 주차장 구석으로 갔다. 연희의 핸드폰 불빛이 유일한 빛이었다. 신호가 안 터져. 유리가 중얼거렸다. 연희는 벽을 두드렸다. 여기 지하 3층이야. 출구가 막혔어.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비가 여전히 지붕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빌딩 붕괴. 아니면 단순 정전.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연희가 유리를 노려봤다. 내가 이 빌딩으로 부른 거잖아. 유리는 코웃음 쳤다. 내 탓. 내가 안 왔으면 나 혼자 갇히지 않았을 텐데. 분노가 터졌다. 연희는 유리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항상 내가 먼저 시작하잖아. 시장에서 날 짓밟으려 해. 유리는 밀려 넘어질 뻔하다가 반격으로 연희의 팔을 움켜쥐었다. 짓밟아. 내가 날 무시한 게 먼저야. 그 패션쇼에서 내 디자인을 베꼈다고 소문낸 거 잊었어?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연희의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솟구쳤다. 유리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였다. 처음 만난 그날 패션 위크에서. 유리의 무대 뒤 미소, 그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사업 라이벌로,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연희는 그 감정을 묻었다. 유리도 마찬가지일까?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연희의 핸드폰 배터리가 20% 남았다. 물 좀 마실래? 유리가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냈다. 연희는 망설이다 받아 마셨다. 고마워. 작은 침묵이 흘렀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병원에 누워 있어? 폐암. 연희는 놀랐다. 왜 이제야 말해? 유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 얘기만 하다 보니 내 엄마는 어때? 항상 강하신 분 같던데. 연희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 한지 장인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작업실에서 한지를 접으며 자랐다. 엄마는 나 때문에 실망하셨어. 결혼 안 하고 사업만 한다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딸이 왜 남자 없이 사냐고 매일 잔소리. 한국 여자라서 그런가 봐의 결혼, 아이, 그런 거 기대하잖아. 대화가 이어졌다. 어둠이 두 여자를 가까이 만들었다. 유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 바다를 보며 꿈꿨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 연희는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한지 공예를 배운 날들을 떠올렸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지? 같은 한국 여자잖아.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의 손이 스쳤다. 따뜻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소리가 났다. 비가 새는 모양이었다. 두 여자는 벽에 기대 앉았다. 연희의 머릿속에 과거 장면이 스쳤다. 2년 전 유리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연희는 몰래 공급자를 도왔었다. 유리가 알까?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다. 어둠이 깊어지면서 지하 주차장은 두 사람의 감정 창고가 됐다. 연희는 핸드폰 불빛으로 유리의 얼굴을 비췄다. 그 눈빛, 피곤하지만 여전한 매력. 유리 씨,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싫지 않아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직설적이었다. 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다. 갑자기. 나도 그래? 처음부터. 회상은 유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패션쇼 후 호텔바에서 만났잖아. 내가 와인 한 잔 따라준 거 그때 느꼈어. 내가 날 보는 눈빛이 그냥 라이벌이 아니었어. 연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의 그런 시선은 위험했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레즈비언 커플의 비극 같은 헤드라인. 가족의 체면, 직장의 소문. 연희의 누나조차 여자끼리 미쳤어 라고 했었다. 하지만 사업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었어. 유리가 한숨을 쉬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핑계야. 난 내 성공이 부러웠어. 내 디자인, 내 자신감. 나처럼 한지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유리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온기가 구원 같았다. 연희 씨, 내 한지는 나한테 영감이었어. 그 부드러운 텍스처,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내가 실크로 따라하려 했던 거? 대화는 깊어졌다. 유리는 어머니의 병을 더 털어놨다. 엄마가 유리야, 남편 데리고 와라고 하시면서 울었어. 난 솔직히 말 못해. 내가 좋아하는 게 여자라는 걸.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도 비슷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 하지만 집안에서 이상한 애소리 듣고 포기했지. 두 여자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직장에서의 차별.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다. 갑자기 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도와주세요. 연희가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다. 유리가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 응답 없었다. 배터리가 5% 남았다. 연희는 불을 껐다. 완전한 어둠. 유리야, 무서워.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하지만 내가 있어서.
괜찮아. 그 순간 연희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유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모든 싸움, 다 내 탓이야. 유리의 몸이 떨렸다. 아니, 나도.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포옹은 길었다. 비 냄새와 먼지 냄새 속에 두 여자의 향기가 섞였다. 한국의 가을 비처럼 쓸쓸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됐다. 연희는 과거의 비밀을 털어놨다. 2년 전 내 회사 위기 때 내가 공급자한테 연락했어. 도와준 거. 유리는 놀랐다. 그게 너였어. 왜? 연희는 속삭였다. 내가 무너지는 게 싫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알아. 내가 날 도운 거 그래서 더 미워했어. 왜 직접 말 안 했어? 그 대화가 끝나갈 무렵 문 쪽에서 빛이 새어들었다. 구조대였다. 여기 계세요? 문 열어요. 두 여자는 일어났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변했다. 자유로웠다. 유리의 손을 잡고 문으로 향했다. 함께 나가자. 그러나 구조가 시작되기 직전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다. 신호가 터진 모양이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유리, 계약 취소. 경쟁사, 연희 쪽, 가 먼저 따냈어. 내 엄마 병원비, 어떻게 하지?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반역. 아니, 누군가의 배신. 연희의 비서가 유리의 정보를 빼돌린 게 분명했다. 이게 무슨. 유리가 중얼거렸다. 연희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지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리는 연희를 노려봤다. 너였어. 또 날 속인 거야. 포옹의 따뜻함이 차갑게 식었다. 구조대가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여자의 마음은 다시 같았다. 빛이 지하 주차장을 채우자 구조대원들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몇 시간 갇혀 계셨어요. 연희와 유리는 구급차에 실렸다. 병원으로 가는 길, 유리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연희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리가 피했다. 유리야, 아니야. 내 지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유리의 눈빛은 차가웠다. 증거는? 내 회사 직원이 한 짓이잖아. 병원에 도착해 검진을 받았다. 단순 정전과 문 잠김 때문이었다. 빌딩 공사 중 전기 누전. 연희는 퇴원 후 바로 사무실로 갔다. 비서, 김 과장을 불렀다. 그 계약 어떻게 따냈어? 김 과장은 당황했다. 서 사장님, 유리 씨 쪽 내부 정보를 온라인에서 샀어요. 저렴하게. 연희의 분노가 폭발했다. 누구한테 샀어? 당장 해고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리의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실크문, 내부 배신으로 계약 날림. 연희는 유리에게 전화했다. 만나서 설명할게. 제발. 유리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믿을 수 없어. 또 내가 날 이용한 거야. 연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지난 밤의 포옹, 그 감정은 진짜였다. 한국의 바쁜 거리,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연희는 생각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할까? 사업, 성공, 그런 게 다 무슨 소용. 며칠 후 유리의 어머니 장례식이 열렸다. 폐암이 급속히 악화됐다. 연희는 조문객으로 갔다. 부산식 장례식장, 흰 한복을 입은 유리가 홀로 서 있었다. 유리야. 연희가 다가가자 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왔어. 엄마가. 마지막에 내 얘기했어. 연희 씨 한지 예쁘다고. 연희는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모든 게. 장례 후 두 여자는 해변으로 갔다. 부산에 봐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유리가 먼저 말했다. 배신자. 그 직원, 내가 해고했대. 하지만 난 내 탓으로 느껴.
연희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 유리야. 사업 때문에 숨겼지만 이제 그만. 함께하자. 이유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만지며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 가족, 사회가. 바다 앞에서 두 여자는 다시 안겼다. 이번엔 배신의 상처를 안고 한국의 전통,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강인했다. 한지처럼 부드럽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연희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유리의 회사가 보복으로 공급망을 끊었다. 직원들이 떠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연희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울었다. 왜 나만? 그때 문이 열렸다. 유리였다. 도와줄게. 내 디자인, 내 실크와 결합하자. 합병. 연희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날 용서한 거야? 유리는 미소 지었다. 지하실에서 깨달았어.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야.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유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 유리야, 연희 씨와 함께해. 그 애가 내 인생이야.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합병 뉴스가 서울을 뜨겁게 달궜다. 한지웨이브와 실크문, 한국 패션의 새로운 물결. 기자회견에서 두 여자는 나란히 섰다. 손을 잡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했다. 사랑을. 합병 후 두 회사는 한실크라는 새 브랜드로 거듭났다. 연희와 유리는 공동 CEO. 사무실은 서울의 한옥 스타일로 리모델링됐다. 한지 벽지와 실크 커튼이 어우러진 공간.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두 여자의 시너지를 인정했다. 매출이 30% 올랐다. 한국 패션위크에서 그들의 컬렉션은 호평을 받았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마치 두 여자의 사랑처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온라인의 두 여자 CEO,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연희의 가족이 전화했다. 연희야, 결혼 생각 안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희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침묵 후 어머니의 한숨. 한국에서. 힘들 텐데.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유리의 아버지도 비슷했다. 유리, 사업은 좋지만 내 삶은. 유리는 바다 사진을 보여줬다. 아빠, 이 바다가 제 삶이에요. 연희 씨와 함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좋아할 거야? 두 여자는 주말마다 여행했다. 제주도의 오름, 경주의 불국사, 한국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며. 한 번은 한라산 등반 중 유리가 미끄러졌다. 연희가 손을 뻗어 잡았다. 항상 내가 날 구해. 유리가 웃었다. 지하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어둠이 그들을 묶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경쟁사가 한실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 소송 전. 연희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유리가 지켰다. 연희야,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연희는 눈을 뜨며 속삭였다. 유리야, 사랑해. 영원히. 소송은 이겼다. 증거는 유리의 어머니가 남긴 노트북에 있었다. 과거 디자인 스케치. 어머니의 축복이었다. 뉴스는 한실크의 승리,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보도했다. 1년 후, 두 여자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만 초대한 조용한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지 등불 아래. 서연이, 내 품에 안기고 싶어. 유리가 맹세했다. 서유리, 영원히 함께. 연희가 답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여자는 손을 잡고 걸었다. 사업 라이벌에서 사랑의 파트너로.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한지처럼 부드럽고 강인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비였다.